이것이 헌법적 정당성이 있느냐?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헌법의 명령을 어기고 행동할 수가 없어요. 북한 노동당 정권을 우리 손으로 무너뜨리는 게 헌법을 위반하는 거냐 아니면 헌법 명령을 따르는 거냐 하는 것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그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무속도서로 한다 해서 북한 지역을 미수복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일 정권을 우리의 영토인 북한 지역을 불법 방점하고 있는 반국가단체의 수괴로 법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추진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총소지 말고 북한 지역을 해방시켜서 한반도 전체를 민주공화국으로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이 헌법 1조, 3조, 4조의 명령인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북한 노동당 정권의 평화적 해체에 의한 자유통일을 우리 헌법이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2012년까지 북한 노동당 정권을 무너뜨리는 것은 헌법의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느냐? 아무리 법적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게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하면 이것도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됩니다. 교육상 문제에서. 그러면 북한 노동당 정권을 우리 손으로 무너뜨리는 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문제가 있습니까? 히틀러를 무너뜨리고 히틀러를 암살하는 게 도덕적으로 뭐 문제가 있습니까? 안중근 의사가 리등방문을 암살한 게 무슨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까? 김일성, 김정일 부자는 700만을 죽인 사람입니다. 김일성이는 남침을 해서 300만을 죽이고 아들은 자기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밥을 먹으면서 북한 주민들에 대한 계급을 끊어가지고 300만이 굶어 죽도록 만들고 강제수용소에 100만 명을 쳐넣어가지고 죽게 했으니까 700만 명을 죽인 20세기의 네 번째 되는 학살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김정일 정권을 악으로 규정을 하고 김정일 정권을 타도해가지고 북한 주민 2300만을 해방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오히려 북한 정권을 화해와 교류의 대상으로 생각을 하면서 평화의 공존 대상으로 생각하면서 핵을 개발해가지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하고 평화협정 맺자고 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비윤리적인 행동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북한 노동당 정권을 총쏘지 않고 평화적으로 무너뜨리는 것은 헌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무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략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이게 불가능한 목표를 우리가 세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목표를 세워서 추진하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거기에는 낭비가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왜 북한 노동당 정권을 우리가 총 한 방 안 쏘고 거물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북한 노동당 정권이 무너진다. 대한민국에는 지금 부자가 많아요. 금융재산 그리고 부동산까지 합쳐가지고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는 재산을 50억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이 한국에서 20만 명이 있습니다. 20만 명. 이 사람들이 1인당 500만 원만 쓰면은 북한 노동당 정권 무너져요. 500만 원을 어디에 쓰느냐? 탈북자를 데려오는데 500만 원 좀 듭니다. 북한에서 탈북자 한 사람을 데리고 서울까지 모시고 오는데 500만 원. 그러면 몇 사람을 데리고 올 수 있느냐? 대한민국의 부자 20만 명이 1인당 500만 원씩 쓰면은 20만 명을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20만 명의 탈북자가 대한민국에 있으면은 우선 남한의 친북 좌익 세력 그 소리 하는 것을 저지할 수가 있습니까? 20만 명이 대거 탈북하면은 북한 정권 무너지게 돼 있어요.
가능한 이야기 아닙니까? 돈을 쓰자 이겁니다. 돈을 쓰자. 통일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 던져라는 이야기는 할 수가 없어요. 통일이 아무리 좋은 거지만은 내 목숨을 바쳐서 통일을 할 수 있을 것만큼 좋은 건 아닙니다. 인간 생명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돈을 쓰자, 돈을 쓰자. 그래서 탈북자를 우선은 우리는 요새 연간 3,000명씩 오는데 앞으로 10,000명씩 해가지고 앞으로 한 5, 6년 안에 탈북자 수를 10만 명으로 늘려놓는다. 그럼 이 탈북자가 여기서 번 돈을 북한에 보내기도 해가지고 북한의 시장 세력을 지원한다. 북한에 지금 우리 편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북한의 시장에서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이 우리 편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아직도 민주화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시장 세력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시장 세력. 시장에서 돈벌이를 하다 보니까 북한 노동당 정권 말을 안 듣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화폐 개혁을 한 것입니다. 이 시장 세력을 키워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는 좀 배가 부르니까 우리도 남한처럼 민주화해야 되겠다 하는 요구를 하게 만들 때 북한 정권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돈을 쓰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와 인권의식을 북한으로 보내고 정보를 보내고 라디오를 보내고 풍선을 보내고 해서 북한 사람들이 시장 세력에서 민주투사로 자유투사로 바뀌도록 만들면은 북한 노동당 정권을 총 한 방 안 쓰고 무너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북한 노동당 정권을 무너뜨려야 할 이유는 이겁니다. 북한 노동당 정권을 무너뜨리지 않고서는 우리는 계속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겁니까? 친북 좌익 세력들이 개혁 세력, 진보 세력으로 위장을 해가지고 법을 어기지 않고 온갖 거짓말을 하면서 우리의 젊은 세대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고 백지 상태의 중학생, 고등학생한테 조국을 미워하는 마음을 심고 미국을 미워하는 마음을 심고 법 어기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무례한 아이들로 만드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살 수 없다. 우리가 이렇게 잘 살면서 북한 정권한테 계속 끌려다니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 수는 없다. 이렇게 살 수는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살 수 없으면은 북한 정권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북한 정권이 있는 한 우리는 영원히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 노예식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잘 살아도 핵무장한 북한한테 부침거리면은 그 잘 사는 것은 뭡니까? 살찐 돼지가 잘 사는 거죠. 살찐 돼지가 야윈 늑대한테 물려가는 이런 식의 삶은 살 수 없다. 이제는 끝장을 내야 된다.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우리의 젊은 세대를 믿을 수 있느냐? 젊은 세대는 뭡니까? 386 세대와 정교조 세대한테 우리의 미래를 맡겨놓고 우리는 여행 다니면서 골프 치면서 한가하게 지낼 수가 있느냐? 있습니까? 386 세대와 정교조 세대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가 있습니까? 없으면은 여기 계신 분들 아직 건강하고 더구나 투표권이 있어가지고 선거판만 되면은 50대 이상이 선거판을 결정하는 이런 힘이 있을 동안에 우리가 뭘 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은 정교조에서 교육받은 세대와 386 좌경화 세대가 어깨동무 해가지고 50대를 밀어내기 전에 그리고 2012년에 한미연합사가 해체돼가지고 남북관계에서 군사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어렵게 되기 전에 50대 이상의 애국심이 살아있을 때, 건강이 있을 때, 아직 돈을 쓸 수 있을 때 우리는 이 힘을 다 모아가지고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는데 총력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시간이 길지 않아요.